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먹긴 놈이 성질 낸다는 옛말이 괜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연일 스크래치 내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 할 것 없이 신당 창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다른 곳도 아닌 본인의 전 직장 계열인 채널A에 출연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분들은 세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다라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 보고 있다. 그냥 신당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태도가 잘못됐다. 그 정도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쪽 동네에 오래된 정치 습관이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잘못 봤다. 지금 국민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아우성 같은 욕구가 거의 분출 단계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단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미봉한다든가 현 체제를 유지한다든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정말이지 대단한 인물 나셨습니다. 이낙연이 그럴싸하게 입을 털었는데 이낙연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 좀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왜 안 만나주냐, 제발 나 좀 쳐다봐줘라 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낙연이 잘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먼저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낙연은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하려고 했으면 언풀질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었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문을 앞시고 뒷목에 힘주고 힘자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야 맞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온 개혁정당의 모습에서 문재인 이낙연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서 엄중하며 지지자들을 기만한 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 검찰들에게 반격을 당해 정권까지 빼앗긴 것이 지난 몇 년간의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낙연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와서 민주당의 혁신을 논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혁적인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낙연의 중심의 민주당이었다면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떠났을 것입니다. 고로 이낙연이 주장하고 있는 말들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추미애를 찍어내지만 않았어도, 조국을 찍어내지만 않았어도 나라 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의혹을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본인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낙연은 창당 결단식에 대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의 뜻은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을 향한 겁박이라고 봐야지요. 내년 초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낙연에게 더는 끌려가서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낙연 창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사람 없습니다. 잡음 내지 않으려고 참고 있을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낙연이 저러는 이유, 혹시 김건희 이슈를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한 그런 꼼수는 아닌가, 이제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이낙연만 정치를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역시도 만만치 않지요.
정의당은 금태섭 신당 창당에 합류한 류호정에 대해서 어제 징계위에 회부를 하고 당직과 직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호정 당분간 탈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류호정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탈당이 아닌 당에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명할 테면 해봐라 라는 그런 꼼수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정치를 더럽게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류호정이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서 다른 당원들에게 금태섭 신당에 합류할 것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이나 류호정이나 정치 참 지저분하게 합니다. 어제 금태섭 신당 창당에 이낙연이 영상을 통해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축하 인사말까지 전하고 있던데, 이낙연이나 류호정이나 머지않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편 서울의 봄 영화 관객수 8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전두광 역할을 맡았던 배우 황정민 씨가 광주를 찾은 무대 인사에서 관객의 플래카드 문구를 보고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김성수 감독을 비롯해서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김성균 배우 등이 광주 지역을 찾아 관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황정민 배우가 앞자리에 앉은 관객의 플래카드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해당 관객은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이 서려 있는 문구입니까? 이에 황정민 배우는 되게 사명감을 갖고 이 작품에 임했었어요. 배우들도 감사합니다 라며 감정이 복받쳐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두 눈이 뻘거진 황정민 씨는 이성민에게 급하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이후에 줄곧 바닥만 바라보던 그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관객을 등지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성민 씨는 허허참, 그 마음이 어떤지 저희는 알 것 같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상도 못하던 1000만이라는 숫자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 그동안 영화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관객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정민 씨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내 소름이 돋는다. 나도 감사하고 광주 무대 인사 처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여 이로 인해서 이 측들이 또 좌파 배우로 낙인 찍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여튼 그 독재자의 후예들이 지금도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까? 길게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고 역사 세우기도 바로 할 수 있으며, 무너진 국격도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총선 승리만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